한국과 가나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변화 협력과 해안 안보 협력, 기술 디지털 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육군 52 보병사단이 도시기반 시설 대테러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주로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던 1인칭 시점 FPV 드론과 방탄방패를 일반 보병부대 훈련에 적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유틀란디아호의 부산 입항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틀란디아호는 6.25 전쟁 당시 덴마크 적십자가 파견한 병원선으로 부상장병과 민간인을 치료하기 위해 1951년 부산에 입항해 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와 해양안전, 디지털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이채원 기자입니다. 양국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후변화 협력과 해양안보 협력, 기술 디지털 혁신 개발 협력 등에 대한 3건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기후변화 협력 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관련 기술 개발 등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국제거래를 허용하는 파리협정 제6조도 활용하기로 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해양경찰청과 가나 해군 간 해양안전 및 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훈련, 교육, 세미나 등의 인적 교류와 함께 해적이나 무기, 마약 밀매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 교환, 조난 인명 및 선박 항공기 수색 구조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의 안전성을 증진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과 선박에 대한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 대응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지난 9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영승 합참 의장은 한미 연합군 주요 부대를 찾아 연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진영승 합참 의장은 10일 연합해병 구성군 사령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해군 이함대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FS 연습 상황과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지휘관 및 참모들과 전시 임무 수행 체계 및 준비 태세 향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리어 실드를 통해 한미 연합군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점검하고 적 도발 시 단호한 대응으로 서해 NNL을 완벽히 수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방탄 방패를 들고 드론으로 적을 찾는 장면은 주로 특수부대 훈련에서 보던 모습입니다. 일반 보병부대인 육군 52사단도 같은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안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동차를 점거한 대항군을 향해 방패를 든 장병이 돌입합니다. 짧은 교전 끝에 제압된 대항군은 부상을 입었지만 우리 장병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는 전술 방탄 방패는 약 8kg에 이렇게 손을 쓰기가 어렵지만 부대는 자체적으로 짐벌조끼를 활용해서 작전의 효율성과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인칭 시점 드론 FPV도 투입했습니다. 드론을 전동차 주변에 비행시켜 내부 정보를 확인한 후 돌입한 것입니다. 특수부대에서나 볼 법한 작전 장면이 이젠 일반 보병부대에서도 진행된 것입니다. 이처럼 부대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훈련과 전투 실험을 적용해보며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천왕 차량 사업소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핵심 시설인 만큼 부대와 유관기관의 공조는 필수. 서울교통공사는 자체 방호 능력을 점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역시 현장 대응과 조치를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는 민관군 통합방위 능력을 점검하며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테러에 대비한 통합방위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훈련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수도 서울을 절대 사수하겠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양성해온 예비군 드론 전력을 투입해 예비군 지휘관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하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드론 운용과 대응 절차를 직접 숙달하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역과 함께 호흡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전술과 장비를 발전시켜 통합대비 태세를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해병대 2사단 상륙장갑차대대가 육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해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 대형으로 기동하는 KAV. 공격 개시선을 통과하자 연막탄을 쏘고 기동력을 최고로 높입니다. 해병대 2사단 상륙장갑차 대대가 실시한 중대급 육해상 기동훈련입니다. 상장대대의 KAV 운용력을 높이기 위한 이번 훈련은 작전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병들은 먼저 영내에서 기초적인 KAV 조종수를 숙달했습니다. 회전 교차와 협소 구간 기동, 급정거 등의 조종 훈련을 통해 상황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본격적인 육해상 기동 훈련은 주둔지에서 해상 훈련장까지 38km를 기동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해상에 진수한 KAV는 전투 대형으로 기동하고 적의 시야를 가리는 연막탄을 쏘며 전투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해안으로 신속하게 상륙하면서 해병대 상륙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간 실제 작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상륙작전 수행 절차를 숙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장대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군안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장병들은 장비 고장과 기동 중 사고, 화재, 침수 등 상황별 신속 대응 절차를 익혔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임무 수행할 수 있는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필승! 해병대 2사단 상장대대는 이번 훈련이 상륙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부상당한 우리 장병과 민간인을 치료했던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가 부산에 입항한 지 올해로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과 덴마크는 이를 기념해 양국 간 우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섭 기자입니다. 주한 덴마크 대사관이 10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유틀란디아호의 부산 입항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주한 덴마크 대사관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틀란디아호는 6.25 전쟁 당시 덴마크 적십자가 파견한 병원선으로 부상장병과 민간인을 치료하기 위해 1951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195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의료 지원 임무를 수행하며 약 5,000명의 연합군 장병과 6천여 명의 한국 민간인을 치료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당시 의료 지원에 나섰던 덴마크 의료진의 헌신을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손길을 내밀어준 덴마크 그 당시 간호의료 이 참전 용사들의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기념 행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정신을 미래 세대에게 잘 계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카엘 햄리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는 유틀란디아호의 인도주의 정신이 오늘날 양국 관계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our two countries stand side by side, united by a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a deep commitment to peace. What began in a time of hardship has grown into a very strong and forward-looking partnership, friendship built on mutual trust and understanding, but also cooperation across many fields.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 당시 유틀란디아호에서 직접 치료를 받았던 김주환 씨도 참석해 당시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 차관과 미카엘 햄리티 빈터 대사가 직접 기념비에 헌화하며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온 유틀란디아호. 그 따뜻한 손길은 7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두 나라의 협력과 우정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필리핀 해군 원해 경비함 2번 함인 라자 라칸둘라함 승조원을 대상으로 함정 인도전 운용 교육과 실습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해군 교육사에서 진행된 훈련은 아브람 탁기노드 함장 등 필리핀 해군 승조원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해 지난해 11월 진수한 라자 라칸둘라함 승조원들의 운용 능력과 임무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선순환적 협력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개발 관리 규정을 개정 발령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상생협력 부품 국산화 개발 유형의 신설로 체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 핵심 부품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이 필요한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과가 균형 있게 확산되는 방위산업 동반 성장의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원거리 타격을 퍼부으며 호르무즈 해협 확보를 둘러싼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또다시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 기지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의 기뢰 부설함 16척을 제거했다고 밝히며 선박이 폭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의 이번 발표는 미국 언론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뒤 나왔습니다.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상황의 경과와 관련 주요 키워드를 김철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목표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공습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와 함께 이슬람 혁명 수비대 고위층 인사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서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으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시간 8일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하며 강경 노선의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중동 상황 첫 번째 키워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 대한민국 도입 원유의 7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페르시아만 산유국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은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란과 오만이 마주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에 불과한데 이란은 해협 전체를 사거리에 두는 미사일과 드론 등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K방산 우방국을 지키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4조 원 규모의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 체계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천궁2는 시험 과정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한 K방산의 대표 무기 체계입니다. 이란은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미군 기지 등이 위치한 중동 주변국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계속해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UAE 국방부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과 무인기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 현황을 공개하는 가운데 언론들은 천궁2도 다른 방공무기 체계와 함께 UAE 방어에 기여하고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우리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현지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 한국으로 오는 민항기 운항을 재개했으며 9일에는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 편으로 다수의 우리 국민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또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도 성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대체 항만에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이 접안해 400만 배럴을 수송하고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에 대한 제공 의사도 확인한 것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 방공 시스템인 천궁이 UAE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종합적인 장단기 대응 전략을 물샐 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은 정부를 믿고 차분히 일상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우리나라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 김철환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전국 각지에서 FS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육군 35사단은 전북 무주군 양주발전소에서 테러 대응 훈련을 펼쳤습니다. 육군 37사단은 충북 옥천군과 단양군 소재 국가중요시설에서 대테러 훈련을 진행했으며 50사단도 경북 구미시에서 민관경 소방과 함께 손발을 맞췄습니다. 육군 53사단은 부산 해운대 지하공동구에서 관기기관과 통합방위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해군도 FS 연습 3일차를 맞아 전국 주요 해역과 군항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군 1함대는 동해항과 동해상에서 통합 항만방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제주기지에서 항만 피해 복구 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군 진해기지 사령부는 미군 관기기관과 함께 함정 화재 대응 훈련을 하며 공조체계를 다졌습니다. 공군과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우주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공군은 프랑스 항공우주군이 주관하는 국제우주상황조치훈련 스파르테 X에도 참가해 국방우주력과 연합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와 충청 지역으로 약한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충청과 전라 동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과 전라 동부 지역에 약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청주는 영하 3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사천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